일단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지식창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지식창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총 보시면은 네, 12개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12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면 010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한번 포스팅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때 번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속성이 임의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0102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으면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속성이 섞이지 않고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놔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좀 제대로 이거를 속성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서 지식 창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이거는 제가 일부러 위에 순서를 좀 바꿔놔서 그런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보이시죠? 7번, 8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앞에 번호를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기능을 통해서 불러올 때도 섞이지 않고 차례도 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0102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이거를 나중에 좀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창고에는 속성이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지만 12개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링크된 지식창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가 회의록, 연락처, 그다음에 투두리스트, 보고서, 서류, 사업계획서, 스크랩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지식창고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필요한 속성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연락처라고 하면 연락처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직책하고 이제 회사명이 있잖아요. 이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서류 보고서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URL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는 날짜하고 뭐 주데이를 언제까지 한다. 그래서 투데이를 뭐 6월 11일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료했으면 완료한 거, 완료 안 했으면은 이제 그 완료하지 않은 박스, 빈 박스를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창고에는 사실은 되게 속성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쓰시면 사용자이 되게 불편하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지금 만들어 놨는데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번 종류에서 각각 동일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3번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투두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만 잠시만요. 네, 투두리스트에 대한 부분만 그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 중에서 사실은 뭐 좀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숨김, 전화번호도 숨김, 네, 숨김하고 뭐 직책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숨김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식창고를 거기 있는 속성에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불러갖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쪼개갖고 쓰시면 한결 편하고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투두리스트를 뭐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필터 값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요거 빈 거, 체크 안 된 것만 지금 확인하게 출력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통해서 이제 뭐가 아직 해야 되는 일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메인 데이터베이스고 사실 이거를 그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종류의 별로 필요한 것들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 지금 투두리스트를 만들었지만 투두리스트가 아니고 연락처가 필요하다 하면 그럼 연락처는 이제 여기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다 지우고 전화번호하고 뭐 이메일, 직책하고 회사명 요것만 남겨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창고는 어쨌든 잡다한 정보를 다 넣는다. 그리고 넣는 거 그 원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본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으로 필터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원하는 기능만 네,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연락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럼 요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에서 보시면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불러오는 거죠. 다시 순금했었던 거를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전화번호니까 뭐 완료도 필요 없고 URL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파일도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만 남겨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식 창고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보관하되 거기에 맞춰서 필터 값과 숨긴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기능만 이제 가져다 쓴다. 이게 사실 이제 기본적인 지식 창고의 활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게 하나의 위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하나의 나의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만 모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늘 설명드렸던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질문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업무일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업무일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고 이걸 갖고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6월 4일, 오늘 날짜를 6월 4일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오늘의 일정 중에 오늘 만약에 정기 회의가 있었다. 그럼 이제 회의 안건과 참석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여기다 쓰잖아요. 그래서 뭐 노션을 활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쓰고, 뭐 참석자 누구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6월 4일에 했었던 업무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입력한 내용이 여기 안에서만 사실은 보관되고,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한다든지, 계속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했던 거는 기존에 그냥 워드에 작성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굳이 노션을 쓰면서 워드랑 똑같은 기능으로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월 4일 정기회의라고 할 필요 없이 이거를 백링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지식창고와 이 업무 일지를 연결하는 과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회의가 6월 4일 날 만약에 정기회의를 했고 그 회의 내용 안에서 뭐 오늘의 업무랑 뭐가 관련이 있고 아니면 뭐 특이사항이나 메모 할 일이 뭐랑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제 회의록 그리고 여기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내부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이 내부 템플릿으로 이거를 이제 필요한 정보를 백링크로 바로 삽입할 수 있도록 그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회의록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들어가 있는 거 없고 그냥 이 종류가 회의록으로 바로 분류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의록을 하는 걸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6월 4일 만약에 오늘은 6월 4일 정기 회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골뱅이 하고 6월 4일 정기 회의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지금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결과 없음하고 세 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서 하위 페이지는 말 그대로 이 페이지에 하위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여기 그 페이지 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페이지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일단 클릭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실 필요 없고 템플릿에서 추가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1번 회의록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요 마크가 이 아이콘이 생기면서 6월 4일 정기 회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이거를 만약에 클릭해서 보면은 그럼 6월 4일 정기 회의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6월 4일 정기 회의 이거 보이시죠? 아까 없었던 내용이 여기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열어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와 링크됨이라는 거가 보이시는데 여기 6월 4일 그래서 업무일지 6월 4일에 이 페이지가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6월 4일 데이터가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죠. 요 정기회의 데이터하고 6월 4일 업무일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정기회의에 대한 내용, 회의 안건, 회의 참석, 참석자, 김대리, 이대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 결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 노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6월 4일 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그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6월 4일에 그 정기 회의에 대한 부분이 사실 6월 4일 업무 페이지와 6월 4일이라고 할게요. 업무일지라고 할게요. 업무 페이지와 이제 6월 4일에 정기 회의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지금 6월 4일에 업무일지하고 정기 회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6월 4일에 들어가서 오늘의 일정 중에서 이런 거죠. 신규 제품 이거를 백링크를 만들어서 신규 제품 아이디어 회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여기서 다시 회의록으로 클릭하면요. 그러면 이제 6월 4일 날 아이디어 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회의록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6월 4일 업무 일지랑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쓰면은 사실 의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태스크에서 이제 신규 사업 보고서 작성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 보고서 작성이라는 태스크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업무들을 기록을 하고 사업계약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3번에서 아이디어 회의라고 하고 1 하고 이거를 아이디어 하면은 그럼 여기 6월 4일 날 그 업무 일지에 쓴 신규 제품 아이디어 회의 이게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어 회의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럼 6월 4일 날 업무 일지랑 이 그 아이디어 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사업 보고서 작성과 이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규 제품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업무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요 두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의가 되는 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4일 날 업무 일지 그래서 업무 일지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지금 요 회의록을 작성을 했잖아요. 이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어디와 연결이 되었고 어디랑 관련이 있고 아까 그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 정보와 이 정보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션 안에서 계속 연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에 들어가 보면 이건 6월 4일 날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신규 사업 보고서 작성에 이 아이디어가 쓰였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4일 업무일지 했지만 만약에 5월 30일 업무일지를 만들고 그리고 5월 30일 날 날짜를 일단 일요일 했지만 5월 30일 날 하고 아이디어 신규 제품 아이디어 회의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5월 30일하고 6월 4일 업무에 계속 이 사업과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이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사업이나 회의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떤 업무와 같이 했었고 언제 했었고 누구랑 얘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백링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가 여기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3개가 쌓였잖아요. 이거를 태스크에서 다시 가서 2번 아이디어 신규 제품 개발 하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신규 제품 아이디어 회의 계속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사실 이 백링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계속 쌓여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어떤 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왔고 관계된 서류,
할 일, 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기 안에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무 히스토리가 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백링크에서, 그러니까 지시창구에서 백링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업무의 히스토리가 쌓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노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백링크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계속 업무를 쌓을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면, 제가 2번 만들어 놓은 게 연락처죠. 이제 업무 일지에서 그럼 6월 4일 날 여기 뭐 A 회사 김대리 연락, B 회사 김 차장 연락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백링크를 사용해서 하면 C 회사 이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이대리라는 사람하고 내가 연락했었던 일이 6월 4일 업무 일지, 그러니까 6월 4일 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대리랑 연락을 했었던 게 6월 4일 날 했지만 또 시장조사 관련해서도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시장조사할 때 가장 연락해야 될 사람이 이대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이대리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6월 4일 날 연락을 했었고 시장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규 제품 개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만약에 백링크에서 C회사 이대리를 하면, 네,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 어, 제품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RM이라고 하죠. 뭐, 이 사람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연락처, 뭐 연락망 이런 건데, 그러면 이 한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이 기능에서 계속 확인하고 계속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업무 히스토리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 페이지 안에서 계속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특이사항, 만약에 일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래서 뭐 이것도 골뱅이 하고 6월 15일 하면, 네, 이게 아니네. 리마인더. 그래서 내일 리마인더 일단 하면, 그러면은 그래서 내일 뭐 업무 연락 이렇게 하면 사실 리마인더를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이랑 내일 연락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연락을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는 이유가 뭐 시장조사 관련 연락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하고 또 주고받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연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업무를 계속 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과의 계속 모든 히스토리가, 지금은 몇 개 안 되겠지만 1년 내내 연락한다고 생각하시면 1년 내내 모든 히스토리가 여기다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시, 그, 어, 뭐 C 회사 이대리라고 했지만 뭐 팀에서 팀원의 이름을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팀원의 뭐 사업팀의 뭐 이대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대리하고 뭐 계속 주고받았던 내용들 관련해서 했던 업무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계속 쌓아가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특이사항들을 또 계속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투두리스트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투두리스트를 개인적으로 투두리스트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내일에 할 일, 사실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 페이지 안에서만 할 일이 여기서만 멈추기 때문에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 만약에 5월 30일로 간다면 사실은 여기서는 다른 할 일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싫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백링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똑같이 백링크에서 다음 주에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고, 요거를 페이지 추가를 한 다음에 투두리스트, 이미 만들어 놓은 뒤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여기 다음 주에 보고서 작성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럼 여기 6월 4일 업무 일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6월 4일 날 이거를 작성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날짜도 6월 4일 날로 바꿔주고, 그리고 완료했으면 완료, 완료 안 했으면은 뭐 완료했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사실은 이거를 투두리스트를 바꾸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거 지금 숨은 기능이 되어 있어서 이걸 다시 풀어서 하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투두리스트만 필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완료로 하면, 네, 완료된 것만 볼 수 있고, 아니면 완료 안 된 것만 볼 수 있고. 그래서 투두리스트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요 투두리스트를 사실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기능 생성을 통해서 또 원하는 페이지에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식 창고 불러오고, 2월 4일 무슨 웨비나에서,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게 많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필터 값을 줘서 필터에서 투두리스트, 종류에서 투두리스트, 그리고 안 한 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두리스트에 대한 여기 내용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할일리 같은 경우는 백랭크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서 현장 조사라고 했죠. 현장 조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조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 템플릿으로 추가를 하시면, 그럼 여기 보시면 할 일, 여기 현장 조사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투두리스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링크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백링크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백링크 기능은 되게 노션에서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거를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제 업무일지를 작성이 단순히 업무일지 작성 이 페이지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서 이 업무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와 또 중앙 지식창구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링크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다, 되게 편리하다 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링크 기능을 통해서 단순히 데이터가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연동이 되게 하고, 그 연동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업무의 이력과 히스토리를 계속 쌓아가고 점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시면 음, 어쨌든 이제 업무 리뷰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되고, 그리고 팀원과 공유할 때도, 협업할 때도, 사실 만약에 신규 직원이 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에 다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했었고 뭐 이런 결과물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울 땐 사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신규 제품 아이디어 회의가 우리가 5월 30일하고 6월 4일 날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로 신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없으면 뭐 예전에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이 한 페이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왔고 이제 앞으로 너의 할 일은 뭐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식창고를 사실은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백링크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좀 이해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4일 정기회의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기회의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일지랑 업무일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사실 중요한 것도 여기 밑에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글로벌 블락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그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블락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게 되게 독특한 기능이에요, 노션에서. 글로벌 블락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글 기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뭐죠? 콜아웃.
요 두 가지를 글로벌 블럭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블럭이 뭐냐면, 어,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링크 복사를 합니다. 링크 복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블럭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글로벌 블럭은 이거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좀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거는 이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소리가 작으신가요? 다른 분들도 소리가 작으신가요? 네, 제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겠습니다. 네. 네네. 괜찮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 다시 좀 설명드리면요. 글로벌 블럭은 이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좀 비슷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로 여기 보시면 이동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입력한 내용은 똑같이 그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블럭 같은 경우는 토글과 콜아웃에 입력한 내용을 똑같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비슷한 기능,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활용하시는 방법은 링크 복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메모 상자, 그러니까 메모, 뭐죠? 노트패드, 뭐 메모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좀 다시 바꾸고요. 메모장. 네. 그 메모장 보시면 아까 제가 링크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링크 복사를 하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슬러시 다음부터 샵까지 여기까지 지우셔야 돼요. 이게 꼭 중요한 건 샵 앞까지 요거를 꼭 지우셔야 돼요. 요거를 딱 지우고 전체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고요.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서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글로벌 블럭 그리고 링크된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요거를 다른 페이지 와서 자 보시면 이거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요. 아까 편집한 내용 있잖아요. 아까 샵 앞까지 지운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입력하시면 여기 글로벌 블럭 이 톡을 생긴 거 보이시죠?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비슷한 기능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자, 요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입력을 했죠? 그럼 6월 4일 거 들어가서 다시 보면 그럼 여기 보면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이 텍스트를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똑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랜다.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의 안건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회의 안건, 노션 활용, 그리고 참석자,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서 네, 필요한 것만 지울게요. 글로벌 블로그 이렇게 백링크랑 연결을 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뭐가 좋냐면요. 이제 6월 4일 날 이렇게 백링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 밑에 글로벌 블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거를 빠뜨렸네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6월 4일 정기회의 6월 4일 정기회의 이거를 이렇게 글로벌 블록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회의 안건 뭐
회의 안건, 노션 적용, 노션 활용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블럭이 복사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어, 백링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링크로 이동이 됐잖아요. 업무일지 여기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요걸 여기다가 글로벌 블럭을 여기다 같이 갖다가 붙여요. 그러면 글로벌 블럭이 요 기능을 통해서 정기회의, 요 4일날 정기회의 한 내용,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그래서 회의 결과, 요정 공고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또 업무일지에 들어가서 보면 똑같이 여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군데서만 입력을 하면 그러면 다른 쪽에도 저절로 입력이 되는 거죠. 저절로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로벌 블록만 가지고 있으면 이 글로벌 블록만 활용을 하면 한쪽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도 입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뭐 이런 회의록이나 뭐 보고서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지사항에서 뭐 1번 노션 아이디 만들기, 노션 가입하기, 그 다음에 노션 업무에 적용하기 이렇게 돼서 이거를 또 글로벌 블로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블로그를 만들면 이거를 이제 필요한 곳에 공지사항이 필요한 곳에 이걸 계속 넣어주는 거죠. 글로벌 블로그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입력한 거를 각자 페이지에 다니면서 뭐 그렇게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이것만 세팅만 다 해놓고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각자 페이지에서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로벌 블록을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링크드인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텍스트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블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글로벌 블록에 대해서 개념 이해가 되시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블록이 약간 손이 많이 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그 어디 부분이죠? 그 스너시부터 샵 앞까지 지워줘야 되는데 그걸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 블록이라고 아예 URL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에 대한 링크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링크 복사를 해서 또 슬러시부터 샤바까지 지우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아예 한 번에 만들어 갖고 글로벌 블록을 활용을 해서 그 URL 속성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블록을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업무일지보다는 이런 정기회의 이런 데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URL 이게 이제 글로벌 블록이 되는 거고 여기 글로벌 블록이 복사해서 쓰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글로벌 블록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글로벌 블록이 이렇게 URL을 넣으면 좋긴 하지만 이게 뭐랄까? 또 글로벌 블록을 한두 개 쓰시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개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URL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불편하고 그럴 때는 또 방법이 뭐가 있냐? 어, 그럴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린 세 번째 거 템플릿 버튼이에요. 버튼. 템플릿 버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템플릿 버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할 일 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할 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할 일만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라 어, 요게 여기서 보시면 그 이름, 버튼의 이름이 새로운 할 일 추가니까 이거를 글로벌 블럭이라고 바꾸면 이제 보시면 글로벌 블럭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할 일을 지우고 여기다가 지워.
네, 다시 만들게요. 템플릿 버튼. 네. 그리고 한 입에 지우고 글로벌 블럭을 네,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블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닫기. 그리고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글로벌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로벌 블럭이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글로벌 블럭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다 써주는 거죠. 6월 4일 정기회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글로벌 블럭이 이제 무슨 글로벌 블럭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눌러주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복제 해갖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복제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URL을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게 없지만 컨트롤 Z를 하면 네 컨트롤 아니 그냥 컨트롤 X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자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6월 4일로 가져가서 여기서 갖다가 붙이게 하면 네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와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6월 4일 날 정기 회의 가서 이 글로벌 블록은 계속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템플릿 버튼을 통해서 글로벌 블록 뭐 그리고 이제 6월 4일 정기 회의를 만들고 이걸 아까 한 대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X를 통해서 자르기를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가 됐죠? 정보에 있지.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계속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콜아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콜아웃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링크 복사하고 일단은 메모장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메모장에서 일단 작업을 먼저 해보고요. 제가 붙여왔습니다. 그러면은 6월 4일 정기회의 가서 네 이게 지금 아까 콜아웃에 대한 건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템플릿 버튼 그래서 이거는 또 콜아웃 하고 탈을 지우고 페이지에 대한 링크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글로벌 블럭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여기서 입력한 내용 참 버전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건물 있지 이렇게 하시면 왜 적용이 안 되죠? 네 연동이 좀 느린가 봅니다. 그래서 저기 웨이 하시면 네 여기 컬러 버전 네 이게 복사가 잘못됐네요. 그 같은 거여도 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버전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컬러 버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링크된 데이터 아니야 저기 글로벌 블럭하고 그 다음에 백링크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조금 쉽게 관리하는 거는 이제 템플릿 버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복잡하고 되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한 것도 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동기화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글로벌 블록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업무 히스토리를 쌓는 방법이 단순하게 뭐 데이터 관계형 속성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링크된 백링크를 사용을 하시면 업무의 히스토리가 한 페이지 안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이제 어, 이런 연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 사람과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하셔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도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투두리스트를 페이지에서 백링크를 작성하되 이거는 또
한 곳에 한 데이터베이스에 모일 수 있다는 장점,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창고를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서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장조사 보고서 논문 자료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업무일지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오늘의 특강 중에 만약에 논문 자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뭐 통계상 말고 그냥 서류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요 한 개의 백링크라고 해서 이게 제목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페이지 사용자 지정 이거를 누르시고 팝오버가 아니라 표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저도 프로젝트 매니저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백링크하고 글로벌 블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업무의 히스토리를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텍스트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면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고 내가 하나씩 갖다 붙이지 않아도 초기 세팅만 해놓으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텍스트를 갖다 붙여 넣을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앙 메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무에 적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협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들 이제 새로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이런 때 설명하고 업무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